취업엔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이 학생에서 처음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곤란한 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취업엔 2부에 그런 분들을 위한 알찬 내용 준비되어 있죠. 네, 바로 사회 초년생들이 꼭 알아야 될 대응법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취업엔 2부 바로 출발합니다. 네,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시간입니다. 바로 모셔보죠. 엔하권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 봐도 참 든든하신 분이죠. 예. 자, 먼저 화면 통해서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직장 생활 비법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와, 사회 초년생들 정말 곤란하잖아요. 학생 인 것 같잖아요, 만년. 근데 사회 초년생이 되면은 정말 곤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거 정말 고급 정보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뭐 고급 정보까지는 아니고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알아야 될 뭐 직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사회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을 텐데 뭐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상황들을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그 드라마 보셨죠, 선혜 씨? 뭐요? 그 뭐죠? 그 직장의 신인가? 그 주미수 씨 나왔던 거요. 예. 네. 그거 보면서 야,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했다면 저렇게 내가 잘할 수 있었을까? 저런 점들을 내가 잘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많은 직장인들이 정말 공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직장의 신 보면서 오히려 이 계약직인 이 김희수 씨가 정규직인 이 장규직이라는 그 오지오 씨죠. 예, 거의 무시하는 발언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면 이제 퇴근 시간 전입니다만, 뭐 혹은 뭐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뭐 이런 식이면서 아주 정확하게 자기 업무를 명확하게 좀 갈라내면서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일어나고 있는 사회 일면을 한번 좀 부각시키면서 좀 약간 좀 조소 섞인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재미있기도 했었지만 굉장히 슬프기도 좀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안타까움도 분명히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직장과 직업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정리해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지금 직장, 직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직장, 직업, 또 업종, 직종 이거 상당히 좀 헷갈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직장과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제가 하나 예시로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 90년대 초반에 모든 인재들이 다 들어가고 싶었던 우리는 국내 회사 1위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뭐 워낙에 이제 나이가 이제 연대가 좀 다르니까 좀 오래될 수도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회사 있어요? 90년대라고 하니까 90년대 초반까지. 네. 대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세상은 넓고 그렇죠. 할 일은 많다. 그렇죠. 그 책이 완전히 대박이 나면서 사실은 굉장히 글로벌 경영 혹은 이제 무역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인재들이 대우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우는 해체가 돼버렸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는 이유는 영원한 직장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립 정보원에 의하면 이제 직업정보원이죠. 정보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직업의 수는 약 8,000개라고 합니다. 이 8,000개 중에 과연 내가 어떤 잡에 어떤 직업에 잘 맞을지는 사실 뭐 만만치 않죠. 이것들을 검증해내기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업종은 일종의 식음료 혹은 유통업 이걸 업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직종은 뭐 마케팅직 혹은 뭐 영업직 사무직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따진다면 직장과 직업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업종은 직장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업종과 반면에 직종은 이 직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직장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직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직장에 대한 부분보다 직업. 그래서 이후에 뭐 당연히 이제 입사하신 분들이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커리어를 계속 쌓아 나가시겠지만 입사하기 전 그러니까 구직자라고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홍선혜 씨는 저는 방송업의 진행직이군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제가 만약에 상사라면 말이죠. 두 가지를 딱 볼 때 이걸 볼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충성심. 회사 일은 충성을 해야 되죠. 그거는 열정.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 그럴 것 같은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좀 두 가지 요소를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딱 두 가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전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전거요? 이 자전거는 앞바퀴, 뒷바퀴가 있죠. 앞바퀴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그리고 뒷바퀴는요, 추진력, 동력입니다. 이 사회적 능력으로 따진다면 자전거 앞바퀴는 저는 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뒷바퀴는
예, 업무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딱 떠올렸을 때 뒷바퀴가 먼저 가는 자전거는 없습니다. 난 주로 뒤로 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바퀴가 가야 뒷바퀴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업무 능력 전에 소통 능력이라는 거는 그 신뢰 능력 혹은 인간관계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네. 우선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을 뛰어넘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후에 나오는 업무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이게 같이 두 바퀴로 갔을 때 이 사회적 능력이 하나로 완결이 된다. 그래서 너무 인간관계만 뛰어난데 능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업무 능력이. 자, 그런 사람은 뭔가 한 바퀴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항상 사회적 능력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겸해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비단 브리핑 능력, PT 능력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소통 능력이다, 대인관계 능력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업무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뭘까요? 그렇죠. 요즘 뭐 창의력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상상력, 창의력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뒷바퀴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소통 능력이 뭐 프레젠테이션 능력일 수도 있지만 동료나 뭐 선배, 상사 이렇게 잘 지내는 능력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능력. 실제로 뭐 커뮤니케이션에서 몇 가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 창의적인 커뮤니케이션,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하는데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 대부분 다 사내에서는 대부분 다 직장 생활하면서 대부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업무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중에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람은 일에 지치는 법은 없습니다. 네. 사람은 사람에 지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대부분 이직하는 이 사유를 보게 되면 거의 70% 이상이 동료 관계, 상하 관계, 직장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퇴사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소통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점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요즘 또 스마트폰 등장하면서 거의 뭐 오프라인으로 만남 자체를 잘 안 갖게 되잖아요. 네. 뭐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해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특히 이메일로 엄청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상 저는 만약에 이메일이라든가 카톡으로 할 사항들 중에 좀 민감한 사항이 있으면 전 전화라도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직접 네, 목소리 들으면 그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눈도장도 찍어야 돼요. 그럼요. 눈도장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이것이 긴박한지 급박한지 이런 부분에서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메일만 보고 뭐 대충 쓰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감정의 골이 확 깊어지면서 네. 직장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어찌 보면 업무 능력보다 이 소통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문자나 이런 게 좀 감정이 정말 없어서 오해받는 경우가 진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네. 난 정말 괜찮아. 근데 그쪽에서 느낌이 됐어. 뭐 이렇게 좀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괜히 오해를 사가지고 그렇죠.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풀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정말 네. 텍스트상으로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소통 능력, 업무 능력 단지 기업에서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직자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이 능력은 어디에서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1차적으로 면접에서 딱 볼 그렇죠. 수가 있죠. 네. 뭐 소통 능력이라면 이제 자기를 정확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 어필을 하고 자기의 브랜드를 정확하게 면접관으로 하여금 같이 일하게끔만 만드는 매력 포인트를 전달하는 그 브리핑 능력. 그게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 능력이에요.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은 뭘까요? 요즘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이 방 안에 뭐 농공이 몇 개 들어갈까? 이런 식의 질문도 많이 던집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상상력과 그 나름대로 창의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주관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업무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그 즉시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든가 인턴이라든가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보시는 것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너무 이 도서관, 책도 물론 중요한데 네. 이 피부로 기억할 수 있는 거, 몸으로서 기억할 수 있는 경험칙한 것이 저는 훨씬 더 창의력을 높이는데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모든 분들께서 이제 저희 프로에 나오시면 이렇게 정경호 대표님처럼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경험 쌓고 하는 게 본인한테 나중에 피가 살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거 네. 좀 기억해 주시고. 뭐, 물론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이게 삶의 체험 현장처럼 가서 부딪혀가지고 이래서 힘들구나. 이래서 내가 여기서 아팠구나.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까 이메일 예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메일 할 때 좀 오해가 생기기 쉽잖아요. 사회초년생들 이거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이거 그렇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일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사회초년생들이 이모티콘을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요? 땡땡 표시. 이 비즈니스나 이렇게 점점점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모티콘 같은 버릇이 경우에 돼서 상당히 큰 결례가 될 수 있어요. 네. 저도 몇 번 받아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처 분이신데 이 신입사원이신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그 윗분들이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메일은 물론 그분이 보낼 때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그 회사 이미지가 그 직원으로 통해서 딱 새겨지기 때문에 아주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모티콘 굉장히 좋아야 돼요. 약어, 이니셜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뭐라고 할까요? 뭐 이니셜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약어로 이렇게 줄임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예, 많죠. 예, 그런 것들은 저희는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상당히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결례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포멀하고 가장 표준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모티콘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맞아요. 우리 저 거래처 사장님한테 좀 이게 자료를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유. 맞습니다.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름 정말 죄송한 마음을 그 이모티콘에 담은 거겠지만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비즈니스적인. 거래처 40, 50대 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강하게 그러면서 민감하신 분들은 이 감정이 확 들어갑니다. 그렇죠. 나를 우습게 하나? 이게 뭐야 얘? 이 회사 나를 우습게 하는 거야? 그 직원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을 통해서 그 회사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거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재밌네요. 유유. 자, 우리 구직자들이 이제 직장인이 되고 나서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경력 개발 쪽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직을 하거나 이런 경력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 직장과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직업은 어느 정도 이렇게 패턴이 정해지면 쭉 가시는데 저는 이렇게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브랜드를 좀 가지려면 적어도 저는 30대 초반 그러니까 적어도 3년 한 분야에서 한 직종에서 한 직업에서 적어도 3년은 좀 해봐야 개인 브랜딩이 갈 수가 있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좀 차별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좋아 보니까 연봉이 좀 세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나이 정도가 되면 뭐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4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연봉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재테크 그리고 연봉 이거 연연하지 마시고 본테크 하시는데 그 본테크가 뭐냐면 나라는 브랜딩은 적어도 3년 정도는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직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원, 주임, 대리 한 대리부터 그런 부분에서 브랜딩을 정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서 적어도 한 5년 정도. 근데 이직에 대한 부분에서 헤드헌팅 그 전문가들한테 뭐 여쭤봐도 적어도 3년 이상은 돼야 정상적인 어떤 그 커리어로서 인정을 받고 미니멈 1년입니다. 근데 뭐 3개월, 4개월, 뭐 5개월 하고 이직을 하는 순간 굉장히 이미지는 좀 나빠지죠.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데 있어서 나라는 브랜드가 중요한데 적어도 3년 이상 그리고 대리 그리고 경력 관리는 30대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부터 너무 이렇게 머리 굴리시면서 요거 그냥 하세요. 제 생각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20대 때는 그냥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만약에 내가 커피 타는 직무를 맡았다 예를 들면 최고로 잘 타십시오. 이 커피만큼은 부장도 감탄할 수 정도로 최고로 잘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까지는 그냥 자기 업무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0대 때는 그냥 무작위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어 능력은 이제 뭐 외국계 기업, 국내 기업의 차별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능력 기본적으로 뭐 영어 그리고 중국어 뭐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쉽지 않습니다만 저도 까먹었다 다시 하고 까먹었다 다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영역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요즘 뭐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이태원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습니다. many people. many people. 그래서 갑자기 영어 쓰는데 우리 참 박성현 씨하고 발음이 참 너무 좋으신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영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외국의 능력은 기본. 그래서 세 가지 대리부터는 브랜딩한다 생각해서 그 전까지는 몰입하시고요. 두 번째는 20대는 너무 경력 관리하지 마시고 30대 초반부터 경력 관리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세 번째 외국의 능력.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에서 요즘 미드
예? 미국 드라마 미드라면서요. 네. 예, 그냥 편하게 하루에 1시간이라도 보시는 거죠. 예. 미드,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테드 많이 이용합니다. 테드. 예, 그럼 강의도 듣고 나름대로 이제 뭐 잘 안 됩니다만 이제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경력 관리해 가시면 재밌게 좀 신명나게 이렇게 좀 직장생활 경력 관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선혜 씨 나이 지금 딱부터 경력 관리 해야 돼요. 3년 정도. 딱 30 되셨죠, 이제? 제 브랜딩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오늘은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 키우는 법 알려주셨는데요. 비단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도 이분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그 극작가죠, 소설가이자 그 이방인이라는 그 소설을 쓰셨던 알베르 까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에서 우리 인생에서 일이 없으면 굉장히 시들시들해질 것이다. 그런데 일에 자신의 영혼을 담지 못하면 인생은 메말라 죽을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표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영혼을 심는 순간 저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일에 영혼을 실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껍데기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what이 중요한 게 아니라 how가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혼을 담아서. 그래요. 네. 우리 영혼을 담아서 오늘 클로징 해봅시다. 예. 그럽시다. 네. 자,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영혼을 실어서 자, 취업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앤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